네, 실적을 내놓은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 약한 주가 흐름을 보였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기술주는 혼조세를 오가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AI 신형 프로세서를 출시하기로 했는데요. 오픈 AI를 비롯한 고객사들이 더 빠르고 효율적인 AI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서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GTC에서 공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앞으로 이어지는 모멘텀까지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2.88% 상승하면서 전일 실적 발표 때문에 아쉬웠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중동 지역의 긴장감 유발에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것과는 다른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라는 배런시지의 논평이 나왔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유가 상승이 전기차 수요 기대를 자극하는 재료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코멘트 나왔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테슬라는 약보합권을 지나갑니다. 0.51% 하락한 채 증시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애플 보겠습니다. 애플은 이번 주 여러 가지 신형 기기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베러스지에 따르면 아이폰 17E 모델과 여기에 더한 새로운 아이패드 에어 공개 소식이 더해지면서 이번 주 안에 나올 대규모 신제품 발표를 대기하며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애플은 그래도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0.12% 상승하며 감고하고 지나갑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전체적인 증시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핀비즘앱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증시 흐름입니다.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도 혼조한 양상이 두드러진다라는 점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앞서 함께 체크하신 엔비디아 같은 경우 오늘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2.93% 상승하며 증시 가져간다라는 흐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주말 사이 우리가 체크해 봐야 했던 그리고 오늘까지도 주요하게 이어지고 있는 이슈가 있죠. 중동 지역에서의 긴장감이 다시금 불거졌다. 그리고 이 양상이 조금 심각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증시도 함께 움직였는데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개장 전부터 강했는데 끝날 때까지 강세 유지하면서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 3%대 강세 보이며 끝났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올랐지만 이에 반해 급락한 기업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크루즈주 같은 경우 중동 분쟁에 대한 격화 그리고 유가가 폭등할 것에 대한 우려를 받아내면서 급락하는 흐름, 여기에 더해서 항공주도 함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행편이 줄 취소됐는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움직임들은 잠시 뒤 브리핑 통해서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엑스모빌과 쉐브론 같은 에너지주 같은 경우 유가 급등에 따른 급등이 나왔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반해서 ASML 같은 경우 기술주 안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동 긴장에 따라서 움직였지만 기술주는 전반적으로 혼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장비주, 그 안에서 ASML 같은 경우 새로운 이슈가 한 가지 등장했는데요. 기존 주력 분야인 노광기 외에 첨단 패키징 장비 등 신제품 라인업을 확장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 밝혔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아갔다라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전거래를 급등했던 블록 같은 경우 오늘 개장과 함께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막판에는 상승 전환하면서 말아 올리면서 1%대 강세 보임에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브리핑 만나보시죠. 어떤 식으로 증시 흐름이 유지됐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언급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섹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술주 같은 경우 혼조한 양상을 오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섹터별로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항공산업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항공산업 같은 경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동에 대한 상공이 대거 폐쇄됐다라는 점,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이슈는 항공편이 줄 취소됐다라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두 가지 기업이 크게는 움직였는데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같은 경우 각각 5%대 밀려났다라는 점 체크를 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편에 이어서 함께 영향을 받았던 섹터 바로 크루즈 산업입니다. 간밤에는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란 측에서 만약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보일 경우 불태우겠다 이런 강한 언급도 함께 나오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폐쇄 우려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실상 봉쇄되고 있는 상황과 함께 국제 유가가 장초반 크게 튀어올랐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카니발부터 노르웨이지안 그리고 로얄 캐리비안까지 함께 급락세를 보였다라는 흐름까지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급등한 섹터도 있었습니다. 사이버 보안 산업은 이러한 전반적인
중동 지역의 우려감을 받아내면서 팔란티어의 4분기 실적 호조에 대한 강세에 힘입어서 이란의 보복성 사이버 공격 위험이 증가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움직였는데요. 팔로알토부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지스케일러까지 큰 폭으로 뛰었다라는 점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동 지역의 긴장을 받아내면서 섹터별로 고르게 다른 양상을 분출해낸 가운데 중심은 좀 어떻게 잡아가 봐야 투자를 유효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중심 바로 잡으러 가시죠.